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복지 관련 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법들이요, 한두 개가 아니죠. 상당히 많은 관련 법들이 이미 제정되어 있죠. 이 모든 법들을 살펴보려니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법들을 살펴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여러분들이 그 법들을 스스로 찾아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은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관련 법들을 찾아 나갈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관련법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할 수밖에 없는 법이 있죠? 그것이 무슨 법이죠? 네, 장애인 복지법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1981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이라는 법명으로 장애인 복지법이 짜잔!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떤 개정을 통해서 현재의 법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어디에 있냐면 장애인복지법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과 많은 국민들은 장애인과 관련된 내용들을 어디에서 검색을 하냐면 네이버라든지 최근은 유튜버라든지 이러한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는 것이 나쁘다? 전혀 그렇지 않죠. 왜?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료들을 누군가는 계속 끊임없이 올려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법은요, 수시로 바뀝니다. 엄청 자주 바뀌어요. 생각보다는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검색한 그 내용이 1981년도의 내용인지 2020년도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오히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뀌었네. 바뀌었구나. 그런데 그 바뀐 게 이미 과거에 바뀐 거예요. 이러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관련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관련 전문가들은 이게 한 달 전의 내용이네. 이게 최근에 바뀐 내용이네. 이것을 판단할 수가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판단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사전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신의 자료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법을 찾아보는 것이죠. 이때 법을 찾아보더라도 이 법 자체도 과거의 법을 검색해서 찾는다 그러면 또 하나의 낭패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가장 최신의 법을 찾아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정보들을 어떻게 취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일단 여러분들이 내가 어떠한 법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 싶다. 그러면 무엇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네, 컴퓨터. 컴퓨터에서 어느 사이트로 들어가냐면 법제처로 들어갑니다. 자, 컴퓨터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네이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무엇을 치냐면 법제처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법제처 클릭합니다. 법제처 여기 있죠? 법제처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제처를 클릭을 하면 이러한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얻고 싶은 다양한 내용들을 여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 법제처에 들어온 이유가 법령을 검색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럼 법제처 안에 여기 보면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오른쪽 상위, 그죠? 화면 오른쪽 상위 부분에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있죠. 이것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찾고 싶은 모든 법과 더불어서 우리 지역의 조례, 규칙까지도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이트를 우선 볼게요. 지금은 어떤 정보를 얻기보다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법령 있고요. 자치법규. 자치법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자체별로 조례와 규칙이 있죠. 조례와 규칙. 조례는 이 법령에 보면 법에 해당되는 것이고, 규칙은 이 법령에서 대통령령과 부령, 장관령을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행정규칙도 있고요. 판례 정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별표 서식이라든지 학칙이라든지 그 밖의 정보,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의 지역에 어떠한 조례가 있는지를 검색을 할 수가 있죠. 자, 우선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여기 검색창이 이렇게 크게 있죠. 검색창 위에 클릭을 해서 우리가 궁금한 내용들을 이렇게 찾아보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찾았던 것은 장애인, 산재, 건강보험, 청소년 복지, 다문화, 특수교육, 영유아, 이러한 다양한 법들을 저는 검색을 했었네요. 제가 강의하는 영역이 많고요. 또 관심 영역이 많고 또 연구 주제라든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검색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키워드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사회복지 관련 법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싶다라고 하면 사회복지라고 입력을 해서 자, 검색을 클릭해보면요. 자, 우리나라에 사회복지법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사회복지법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있다. 또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사회복지법이 없습니다. 보세요. 사회복지라는 단어가 들어간 법 중에 사회복지사업법은 있지만 사회복지법은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저는 사회복지법을 읽어보지 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당당하게 당연하지, 우리나라엔 사회복지법이 없거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노동법을 읽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노동법. 나는 노동법을 읽어봤다. 손. 혹시 손 든 분이 계실까요? 뭐 노무사 하고 계신 분은 손을 들고 계실까요?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노동법도 없습니다. 여기 노동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노동이라는 단어를 쳤고 검색을 클릭.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다양한 법들 쭉 내려봤는데요. 이 페이지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자, 여기에 노동법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노동법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노동법을 읽어봤다? 뭐예요? 미국 가서 노동법을 읽어봤나요? 우리나라엔 노동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노동법 하는데 그 노동법은 뭐예요? 노동과 관련된 법들을 우리가 한데 모아서 노동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각종 법들을 찾아보는 방법들을 배웠죠? 우리는 그 중에 장애인복지법을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장애라고만 우선 쳐볼게요. 네, 여기에 검색창에 장애라는 단어만 이렇게 쳤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법 중에 장애가 들어간 법이, 장애라는 단어가 들어간 법이 1페이지, 여기 밑에 보면 2페이지.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다시 앞으로 와서요. 최근에 만들어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죠. 이 법에 의해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조직기구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쭉 좀 내려와 볼게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그죠? 장애 아동 복지지원법이 있고요. 장애인 건강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 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여기에 또 명시가 되어 있고,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이 있고요.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도 이 안에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도 우리나라의 법에, 장애인 관련 법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언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어요.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이 지금 많이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또 도움이 필요한, 욕구가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지금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장애인 복지법을 찾아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여기 있죠? 장애인 복지법을 클릭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장애인 복지법이 나오죠. 네, 여기 보면 너무 화면이 장애인 복지법이 나옵니다. 여기에 장애인 복지법 안에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의 정보들, 이 법제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몇 가지의 내용들을 얘기를 할게요.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에게 도전하는 영역이 있어요. 네, 질문이죠. 그냥 학생들 입장에서는 질문이죠. 어떤 질문을 많이 하냐면, 교수님, 그 법 그때 만들어진 거 아닌데요? 교수님, 아니에요. 교수님 잘못됐어요. 이런 얘기들을 엄청 많이 합니다. 법이 언제 만들어졌느냐는 시험에도 자주 출제될 수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민감하게 질문을 하는 영역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많은 장애인 복지 관련 책들도요, 그 만들어진 제정 연도가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어딘가에서 자료를 갖고 오는데, 갖고 올 때 잘못된 정보들을 갖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잘못된 정보들을 갖고 오느냐 하면, 법이 만들어진, 국회를 통과해서 법이 제정된 날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포된 날짜가 있어요. 더불어서 제정이 돼서 공포를 합니다. 대통령이 공포를 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시행 날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정 날짜와 공포 날짜와 시행 날짜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이게 교재를 쓰시는 분도 간혹 제정, 몇 년도에 제정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행 연도를 기록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간혹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여러분들, 뭔가 제대로 알고 싶은 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이버에 검색했는데 두 가지가 다 나와버리겠죠.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법을 얘기를 합시다. 국민연금이 언제 만들어지죠? 1973년에 만들어지는데 시행은 언제 시행되냐면 73년도에 만들어지자마자 무기한 연기가 돼서 시행은 언제 되냐면 1988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간혹 학생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국민연금 1988년부터 만들어졌으니까 88년도에 시행됐으니까 88년도에 만들어졌죠. 이것을 당연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됐다라는 거죠. 국민연금은 1973년에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질 당시 오일 쇼크의 그런 어떤 세계적인 그런 경기 침체죠.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시행할 수가 없었고 무기한 연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이제 볼게요. 자, 법제처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애인 복지법에 관심이 있으면 장애인 복지법을 찾았죠. 그러면 이 장애인 복지법이 분명 언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죠? 1981년에 법명은 뭐로 만들어졌다 그랬죠? 심신장애자 복지법으로 만들어졌다. 자, 그럼 그것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연역이라는 곳이 있죠. 연역 클릭하면 이렇게 밑에 창이 나오는데 이 창을 쭉 밑으로 내려보면 1981년 심신장애자 복지법이라고 여기에 나오는 거죠. 1981년 6월 5일에 제정. 이렇게 보면 그 누구가 어떤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해도 된 거예요. 됐어. 뭐 내 정보가 확실한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법의 내용을 보고 싶다? 이걸 클릭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뜨죠. 이때의 내용은 현재 내용과 다릅니다. 자, 볼까요? 1981년의 심신장애자 복지법의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제1조. 이 법은 심신장애의 발생의 예방과 심신장애자의 재활 및 보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심신장애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반면에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목적이 이만큼 길어졌어요. 목적이 이렇게 길어질 수가 있나? 달라진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연역. 이 법이 언제 바뀌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연역을 활용하시면 무엇을 또 확인할 수가 있냐면 우리 장애인복지법이 수많은 개정을 통해서 장애 유형이 5개에서 10개에서 15개로 바뀌잖아요. 그게 언제 바뀌었고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장애인복지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바로 등록장애인 제도가 실시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 언제부터 장애 유형이 이렇게 5가지로 나뉘어졌고 또 등록장애인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이 됐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서 연역에 들어가시면 법제처의 법명을 클릭해서 연역, 해당 법령의 연역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과거의 법들을 고스란히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건 중요한 내용 전달했습니다. 더불어서 다시 우리가 장애인복지법 하면 지금 법제론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개론을 설명해야 여러분들 스스로 나중에 학습을 하게 될 테니까요. 장애인복지법을 여러분들이 법제처에 치시면 다시 장애인복지법 이쪽이 혼잡하니까 장애인복지법이라고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장애인복지법이 있는가 하면 장애인복지 시행령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나요? 자, 장애인복지법은 무엇이죠? 장애인복지법은 국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뒷부분에 법이라고 인쇄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법 중에 법을 보면요. 하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요.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잖아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행정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법은 국회에서 만들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시할 기관은 어디냐 하면 행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다. 그런데 그럼 시행령은 뭐고 시행규칙은 뭐예요? 시행령은 여기에 친절하게 뭐라고 적혀 있어요? 대통령령이라고 되어 있죠? 시행령 바로 밑에 보세요. 시행령은 행정의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대통령이 지시서예요. 그래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하면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다 보면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뭐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 시행령을 찾아봐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은 뭘까요? 시행규칙은 대통령이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지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해당 법의 주무부서에 해당하는 장관, 장애인복지법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법이라고 치면 보건복지부 장관령이 뭐가 되냐면 시행규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법 밑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들어올수록 더 세세하고 실질적인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장애인복지법을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그러니까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 즉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법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호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 등을 통하여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목적에서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법을 찾으면 가장 먼저 살펴보는 부분이 아마 이 목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적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인 검색이나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에서 또 하나, 컴퓨터 자판에 컨트롤 F를 치면 어떠한 기능이죠? 찾기 기능이 발생을 하죠. 자, 그러면 장애인복지법도 마찬가지 컨트롤 F를 누르면 여기에 창이 이렇게 뜨네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검색하고 싶은 내용들을 쳐보는 거죠. 자, 직업재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법 안에 직업재활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들어갔느냐를 한번 보면 여기에 8번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나요? 그죠? 8번 들어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화살표를 통해서 위치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아까 직업재활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었고, 21조의 직업의 직업재활 훈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직업재활 지원 및 재정지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또 35조에 보면 직업재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52조에도 직업재활, 그리고 직업재활 시설을 안내하기 위한 직업재활 시설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요. 최근에 만들어진 장애인 전문 자격증인데 뭐냐면 72조의 3에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재활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격증을 만들어내냐면 장애인 직업재활 상담사 자격증이 국가 자격증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만들어졌느냐? 교수님 그거 언제 최근이라 그러는데 언제 만들어졌어요? 여기 개정 연도가 나와 있죠. 언제요? 2018년 12월에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72번, 73번, 74번, 75번, 76번, 77번, 78번, 79번, 80번
또 한 가지 더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검색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저는 최근에 이 검색 기능을 어디에 찾아봤냐 하면 사회복지사업법에서요. 인권이라는 단어를 쳐봤는데 지금의 바뀐 법에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수두룩 간대요. 도가니 사건이 도가니 영화를 통해서 도가니 사건이 발생되기 이전에 사회복지사업법 안에 무슨 단어가 한 번도 없어요. 인권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손쉽게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요. 누군가가 영화를 통해서 도가니 사건을 폭로를 해서 많은 국민들이 울분을 터뜨렸는데 그것이 이제는 법이 개정되면서 어떻게 해요? 법 안에 인권이라는 단어가 수십 번 반복해서 들어가는 그러한 변화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법을 찾아보면 이게 72조의 3, 72조의 4 이렇게 되어 있어요. 72조도 있고 73조도 있는데 왜 72조의 3 이렇게 뚱딴지 같이 72조의 3이 들어갔냐 하면 이거는 72조의 3은 72조보다 작구나 하위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떼댕떼댕 안 돼요. 그러면 73조로 넣었어야죠. 이거 뭐예요? 72조의 3. 헷갈리게 72조의 3, 72조의 1은 73과 같고 72조의 2는 74와 같아요. 그런데 법이 개정될 때마다 이렇게 법을 중간에 계속 삽입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에 나와 있는 출력되어 있는 모든 출력물들이 다 거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72조가 있었는데 72조의 1, 73조가 들어와요. 73조가 들어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74조가 잘못돼 버리는 거야. 74조로 바뀐 이 내용은 다른 인쇄물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미 인쇄물은 나와 있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바뀌기 전에 73이라는 내용으로 다 인쇄가 되어서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정보가 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법 하나가 들어오면서 이 법이 밀려버리면 이 뒤에 있는 법의 조항이 다 틀려버려요. 오류가 발생해버리죠. 그래서 대대적인 개정을 하기 전에 중간에 삽입해야 되는데 동급으로 삽입해야 되는 것을 동급으로 삽입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72조의 1, 72조의 3 이렇게 해서 유사한 조항 바로 밑에 집어넣기는 하나 이렇게 72조의 1, 2, 3 이러한 방법으로 집어넣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면 개정을 통해서 이제 이 72조의 3이 뭐 75조가 되고 그러면 과거에 75조였던 것은 76조가 되면서 나머지의 내용들이 같이 수정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조금은 긴데요. 한 가지 중요한 또 하나의 내용만 얘기하고 정말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장애인 복지 시설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장애인 복지법이 있고 장애인 복지 시행령을 클릭해 볼게요. 시행령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시행령 내용이 쭉 나오는데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쭉 내려올게요. 쭉 왜 계속 내려갔더니 뭐가 있냐면 장애인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라는 게 이렇게 별표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별표들이 결국은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장애인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 클릭을 해볼까요? 클릭을 하면 바로 밑에 화면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법이라는 책을 보면 이 장애인복지법의 내용들이 다 있는데 그분이 저자가 쓴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고스란히 가져간 거예요. 뇌병변 장애는 어떻게 정의되고 있냐면 장애인복지법에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이렇게 되고 있죠.
자, 내성마비는 이럴 때 전문가가 필요하죠. 자, 내성마비는 뇌병변 장애일까요? 아닐까요? 여기 보면 당연히 내성마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뇌병변 장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내성마비인 분들이 전부 다 뇌병변 장애는 아닐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왜? 뇌병변 장애가 만들어진 것은 장애 유형이 5개일 때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내성마비는 분명히 장애가 분명히 있으니까 어디? 지체장애로 들어가 있었겠죠. 이러한 변화들을 우리가 같이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곳을 통해서 우리가 장애 유형들을 15개의 장애 유형들을 학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거보다 더 궁금해 하셨던 내용이 있죠. 뭐예요? 장애인 복지 시설의 종류라든지 어떻게 그 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행 규칙을 클릭을 하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밑으로 쭉 내려볼게요. 내려보면 이곳에 보면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이 다 있어요. 엄청 많죠. 장애의 정도에 대한 얘기가 있고 장애인 복지 시설의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아까 국가 자격증들이 있죠. 의지 보조기 제조법. 이 국가 자격증이에요. 자격증 있죠. 자격증에 관한 내용도 있고 언어 재활사도 있고요. 장애인 재활 상담사도 있어요. 이러한 자격증에 관한 내용들도 전부 이곳으로 오시면 여기에 한글 파일, PDF 파일이 있는데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열어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좀 너무 많이 길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들을 스스로 자립적으로 찾아서 여러분들이 가장 따끈따끈한 내용들을 오류 없이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